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구기성재입니다. 날씨가 제법 추워졌습니다. 겨울이 왔다는 걸 실감할 수 있을 정도예요. 아까는 눈발도 날리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 시승에 대한 열정 멈출 수가 없겠죠. 오늘은 또 화끈한 차를 가지고 나오는데요, 바로 제네시스 GV80 쿠페입니다. 네, GV80 쿠페, 사실 제가 3년 반쯤 전이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 GV80만 나왔었고 쿠페가 나올 거란 얘기가 돌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예상도를 하나 그렸죠. 바로 GV80의 쿠페였는데요. 지금 사진 아마 뜨고 있을 겁니다. 이게 제가 그렸던 거고, 3년 반 전에. 그리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게 현실화된 양산차인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좀 다르게 보이시나요? 제가 봤을 땐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 C필러 쪽에 좀 디자인이 살짝 다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쿠페형 SUV를 드디어 제네시스가 이렇게 내놨다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뭐랄까요, 드디어 나올 것이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예전에 BMW X6부터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가 이런 쿠페형 SUV를 갖기 시작을 했는데, 제네시스도 드디어 조금 더 고급스러운 GV80을 원하는 소비자를 위해서 이렇게 쿠페형 바디를 내놓게 됐습니다. 네, 디자인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 이 GV80 쿠페를 얘기하기 전에 GV80의 페이스리프트를 봐야 돼요. 지금 나온 지 꽤 됐기 때문에 거의 4년이 돼 가거든요, GV80도. 그래서 부분 변경을 거치게 되는데, 먼저 전면부 같은 경우는 이 그릴이 좀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상당히 각진 오각형의 방평 그릴이었는데, 이 모서리 쪽을 둥글리면서 예전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인상이 갖춰졌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그릴 안쪽에는 마른 목골 패턴을 이중으로 새겨 넣어서 예전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GV80 쿠페 같은 경우는 또 일반 버전과는 다르게 마른 목골 패턴을 크롬과 플라스틱이 겹쳐져 있는 것처럼 처리를 해서 좀 밀도 높은 그런 완성도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쿠페는요, 역동성 있는 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릴 아래쪽에 고성능 차에서 볼 수 있는 어떤 흡기구 이런 것들을 또 뚫어놨고요. 그리고 범퍼 양쪽으로 이어지는 이 크롬 라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차체가 좀 더 넓어 보이게끔 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부분 변경 전에 그릴 디자인이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부드러워진 인상을 보니까 이것도 괜찮네요. 하지만 막 새롭다는 느낌은 조금 덜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GV80 페이스리프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헤드램프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G90에 우선 적용을 했던 MLA 타입의 램프가 들어갔거든요. 예전에는 커다란 이제 프로젝션 타입의 LED가 2개씩 들어갔다면, 지금은 그보다도 촘촘한 이 발광 다이오드를 여러 개를 꼽아놨습니다. 그래서 뭔가 미래지향적이면서도 디지털적이면서도 이런 느낌이 강해졌죠. 사이드 뷰는 일단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뻔하잖아요, 사실. 알루미늄 휠을 디자인을 바꿨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데, 사실 이 또 쿠페 하면 측면의 실루엣 아니겠습니까? 이 차 같은 경우도 지금 여느 쿠페형 SUV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아주 우아하고 아름다운 그런 실루엣이 채택이 됐습니다. 정말 이 제네시스가 이 비율적으로는 상당히 잘 뽑는 것 같아요. 특히 이 후륜구동차의 어떤 그 특징을 잘 살려서 고전적이면서도 우아한 이런 디자인을 잘 뽑아내고 있거든요. 특히 G80 이런 것만 봐도 정말 아름다운 세단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그런 부분을 이 쿠페형 SUV 차체에 또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사실 이 쿠페형 SUV 디자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일반 SUV에 비해서 이제 윈도우라던가 테일램프, 트렁크 리드 이런 거 비율을 뽑아내기가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왜냐면 차는 껑충하고 또 차 폭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BMW라던가 메르세데스 벤츠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었죠. 하지만 제네시스 처음 내놓는 쿠페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비율을 잘 뽑아냈습니다. 제네시스 하면 두 줄 아니겠습니까? 이 두 줄을 얼마 전에 제가 또 다른 컨셉트카에서도 본 것 같은데, 이 윈도우 라인 몰딩, 디에로라고 하는 그 몰딩 C필러 쪽에 두 줄로 이렇게 또 살포시 껴얹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잘 안 보여서 이제 이 부분을 발견을 못했는데, 오늘 직접 이렇게 차를 둘러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두드러지더라고요. 이 점은 뭐 나중에 출시할 제네시스 신차에도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를 뒤에서 봤을 적에 이 쿠페형 SUV로 만들다 보면은 이 루프 끝이 좀 허전할 수가 있거든요. GV80 쿠페 같은 경우는 스포일러를 살짝 덧대서 이런 허전함을 돌리기도 했고요. 물론 이제 공력 성능 면에 있어서도 이점을 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좀 영리하게 뽑아낸 듯한 그런 느낌이 짙습니다. 디자인을 예전에 푸조 408에서도 봤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붕 양쪽으로 갈라져서 이 뒤로 빠지는 공기들을 잘 정리를 해주는 그런 요소로 충분히 이제 설치가 됐거든요. 물론 그 안쪽에 이제 트렁크를 열 수 있는 경첩을 설치해서 이 헤드룸 공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그런 의지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뒤태를 완성하는 요소가 또 있죠. 바로 테일램프인데요. GV80 컨셉트카가 면발광으로 이제 나왔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선으로 이렇게 LED가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면으로 이게 빛이 나요. 그래서 또 볼만합니다, 뒤에서. 그리고 지금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22인치 휠이 새로 들어갔는데요. 요즘 제네시스가 이 휠에도 두 줄을 넣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이제 기하학적인 패턴을 가미를 해서 그냥 그저 그런 뻔한 디자인보다는 조금 더 입체적이고 보는 재미가 있는 그런 형태를 잘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 바퀴가 크다 보니까 이 차가 좀 더 뭐랄까요, 발통이 커서 잘 달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실내는 정말 이 여백의 미와 어떤 샤이테크 이런 것들을 잘 버무린 분위기입니다. 제네시스가 예전부터 추구하는 방향성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달라진 이 대시보드를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차에 오르자마자 보이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 27인치에 달하는 통합형 디스플레이인데요. 일반적으로 예전에 이제 현대차나 제네시스에 12.3인치 모니터 두 개를 이어붙인 그런 형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경계가 없이 쫙 이어붙였습니다. 그래서 보는 맛이 상당해요. 물론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스티어링 휠에 가려서 안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정말 이 그라데이션 처리를 통해서 잘 이어나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거슬리는 부분이 없고요. 그래픽 자체도 워낙 이제 해상도가 높다 보니까 눈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계기판을 보면은 뭐 다양한 이제 모드도 반영이 됐는데, 특히 이제 이 오른쪽에 트립을 위젯 형태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운전자가 원하는 정보를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을 해놨거든요. 물론 이 스티어링 휠 이런 것들로 이제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 정말 편합니다. 확실히 이 사용자 환경 면에서는 현대차 그룹을 따라갈 만한 회사가 이제는 드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이제 많은 디자이너 분들의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요즘 이 현대차 그룹이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대해서 다양한 또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는 이제 유튜브랑 계약을 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이 차를 통해서 보여주겠다 이렇게도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도 보면은 뭐 멜론이나 지니,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것도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세워두고 누군가를 기다릴 때 심심하지 않게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생기는 거죠. 물론 지금 이게 내연기관차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전기차로 전환을 했을 때 시동을 걸지 않고 이 차에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이 혜택인지 그때 가면 또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런 내연기관차에서도 조금씩 발전을 시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차에는 장착이 되어 있지 않지만 뱅 앤 올룹슨 오디오가 들어가고요. 이 앞좌석 헤드레스트 뒤쪽에 14.6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서 이 뒷자리에 앉은 승객한테도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지원을 합니다. 제가 실내 들어와서 지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랑 디스플레이만 얘기를 했는데도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볼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 이 스티어링 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 예전 스티어링 휠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약간 이 오각형 크레스트 그릴을 모사한 중앙의 부품, 그리고 양쪽으로 펼쳐지고
아래쪽으로 3스포크를 이루는 이런 부품들이 또 달려 있는데 좀 낯섭니다. 제네시스가 또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낯설어요. 하지만 사용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이질감은 없습니다. 직관적인 어떤 버튼이나 다이얼들이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즐겨찾기 메뉴를 통해서 자주 쓰는 기능을 이 버튼 하나만으로 조작할 수 있게끔 또 그렇게 처리를 해놨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현대차 그룹의 이 사용자 환경은 정말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재적인 면에서도 이 천장 쪽에는 검정색으로 스웨이드가 마감이 되어 있고요. 가죽이 좀 많이 쓰였는데 특히 지금 이 쿠페 모델이다 보니까 블랙 바탕에 레드 스티치가 들어갔거든요. 사실 이 얘기를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만트럭 시승하면서 비슷한 구성을 말씀을 드렸었죠. 역동성, 다이내믹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SUV한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치일 수 있겠지만 지금 보세요. 생긴 것 자체가 잘 나갈 것 같이 생겼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디자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산타페나 소렌토 이런 차에서 봤었으면 낯설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국산차 중에 가장 어울리는 디자인이 반영이 됐고요. 지금 시트도 지금 퀼팅 패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들어가서 착자감이 꽤 좋습니다. 보기에도 좋고 앉았을 때의 편안함 이런 것들이 잘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또 해질녘이 이렇게 또 이 정열을 가득 담은 듯한 SUV와 함께 달리니 기분이 또 나쁘진 않네요. 그리고 쿠페형이다 보니까 뒷좌석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또 직접 앉아봤죠. 다리 공간은 뭐 일반 GV80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태생적으로 똑같은 차니까요. 하지만 이 헤드룸, 이 루프가 조금 이제 완만하게 뒤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확실히 조금 낮은 감은 있습니다. 물론 성인이 앉았을 때 그렇게 막 불편한 정도는 아니고요. 또 그걸 감안해서 리클라이닝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불편하게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성인들도 이 장거리 주행에 4~5명이 갈 수 있는 그런 차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적재 공간도 그만큼 줄어들었죠. 하지만 이런 어떤 희생에 대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매력적인 디자인을 가질 수 있다는 점, 이런 게 바로 이제 고급 브랜드들이 지향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 쿠페형 SUV를 통해서 잘 드러내고 있는 거죠. 적재 공간도 제가 또 차박을 좋아하니까 또 누워봤습니다. 일단 이 앞좌석을 조금 앞으로 빼면은 180cm의 신장을 가진 성인들도 2명이서는 충분히 잘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앉았을 때는 머리가 천장에 닿죠. 그리고 이 루프 끝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일어날 때 좀 머리가 걸리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러기지 커버라고 하죠. 위쪽을 덮는 이 덮개가 3단으로 접히거든요. 이 부분 꽤 실용적인 것 같아요. 필요 없을 때는 뗄 수도 있겠지만 접어도 될 정도로 이 짐을 실을 때가 또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캐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GV80이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이 파워트레인이 총 3가지로 구성이 됐습니다. 먼저 가솔린 2.5 터보, 최고 추력 304마력을 발휘하죠. 그리고 3.5 터보 380마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이 3.5 터보의 일렉트릭 슈퍼차저, 최고 출력이 415마력까지 올라갔습니다. 쿠페만 이 엔진이 들어가요. 제가 예전에 G90를 통해서 일렉트릭 슈퍼차저를 경험을 했었을 때 꽤 자연스러운 과급을 통해서 부드럽고 강하게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기억이 나거든요. 사실 이 SUV한테 415마력이라는 힘이 필요하진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브랜드의 어떤 매력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또 이 성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부분 전동화를 통해서 잘 구현해내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퍼포먼스적인 것도 훌륭하지만 저는 이 차를 지금 몇 시간 동안 타면서 셰시 부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프리뷰 전자지와 서스펜션 이런 것도 좋은데 이 네 바퀴가 이 굴러갈 때 전해지는 이 느낌이 태생적 한계에 따라서 뭐 롤링도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기대치가 그렇게 막 높았던 건 아니었는데, 이런 고속 주행을 하다가 차로 변경을 좀 과하게 했을 때도 잘 잡아주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진짜 좀 오버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 BMW X6랑 약간 좀 비벼볼 만한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현대차가 좀 많이 따라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음이 꽤 매력적이에요. 지금 일반 컴포트 모드로 가다가 스포츠 모드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되게 웅장한 소리가 납니다.
요즘 많은 차들이 이제 다운사이징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해도 이 4기통 엔진을 얻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3.5 엔진을 얹은 GV80 쿠페 6기통 엔진의 그 매력을 여실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엔진음 같은 경우는 이제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발휘가 되는데요. 엔진음을 조금 더 부각을 시키면서 이 운전자로 하여금 뭔가 또 재미를 느껴주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물론 주행 모드 중에 이걸 좀 많이 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오토 터레인 모드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자갈밭이라던가 진흙밭 이런 데를 갔을 때 탈출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또 탑재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제 사륜구동의 특성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또 마련을 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지금 이 시승이 1박 2일밖에 되지 않아서 너무 짧은 시간이라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할 수 없다는 게 많이 아쉽긴 한데 또 기회가 되면 나중에 오프로드 한번 도전을 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 재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요소들을 또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이 브레이크 페달에 어떤 담력을 조절할 수 있는 플렉스 브레이크라던가 뭐 런치 컨트롤 이런 것들도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참 이 런치 컨트롤은 정말 SUV 중에서도 뭐 AMG나 N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차에서 볼 수 있었던 기능인데 제네시스랑은 조금 더 안 어울릴 것 같으면서도 또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 그런 기능입니다. 오늘 사실 눈이 오고 추워서 몸을 사리는 차원에서 하진 않았는데 해보신 분들은 댓글을 한번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GV80 쿠페 이렇게 또 시승을 해봤습니다. 정말 기대를 많이 했던 차였고 또 그 기대에 부응을 잘 해줬던 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쿠페형 SUV를 그렇게 막 좋아했던 편은 아니었는데 지금 이 차를 타고 나서 조금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생긴 것도 생긴 것 같지만 확실히 성능이 따라줘야 이게 또 그만한 매력이 더 극대화되는구나 이게 확 느껴졌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네시스의 신의 한 수가 GV80 쿠페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구성기였습니다.